인투TV 유병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8일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도 이 줄을 뜨겁게 달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지난주 8일 날 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8일 날 당선증을 당당히 받으시고 시체육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강인덕 신임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시체육회에서 약 한 5년 정도 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죠. 네. 부회장 2년, 또 상임부회장 3년, 나중에 직무대행까지 하는 그런 체육의 일을 해오다가 이번에 민선 초대 첫 회장에 제가 입후보 해가지고 8일 날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천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기업과 또 운동을 병행하면서 또 체육 관련 일을 한 20년을 넘게 이렇게 함께 해오면서 잔뼈가 좀 굵었죠. 그래서 네. 인천에 우리 체육을 생활체육이 되는 엘리트 체육이라서 모든 분들이 이번에는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체육인을 뽑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성원과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참 우리 체육인의 지지를 받아서 이번에 민선 초대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책임이 좀 막중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네. 그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을 하고 있던 이제 체육회 회장직을 이번에 첫 민선 선거로 치른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일종의 이제 제가 취재도 좀 해봤지만 네.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그 주변에서 왈가왈부 좀 말이 많이 네.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첫 민선 선거이다 보니까 그 체육 전문가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인 선택이지 않았겠냐라는 또 게 네.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강 신임 회장님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이력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예, 있죠. 아니면 이제 상대 진영의 후보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뭐 체육 전문가를 뽑아주셨다고 하는데 좀 더 덧붙여서 좀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언론에 보도가 돼 있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저는 흔히 유정복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정복 그 시장님이 계실 때 주요 직책을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해왔고 그때 바로 이제 부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직책을 맡으면서 또 인천 유나이티드까지 맡는 그런 네. 체육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가 없죠. 그거는요.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 자체들도 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부인을 못합니다. 뭐 송영기 시장 때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 양대 간의 정치적인 그 대립 양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것은 이제 그 진영의 논리고요. 실제로 저는 뭐 제가 어디 뭐 시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데 한 번도 제가 나가서 입후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향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몰고 간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우리가 체육인을 뽑고 민선 초대 체육회장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시종일관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단 한 분도 저를 도와준 분이 없습니다. 요청도 안 했을 네. 뿐더러 그리고 정치인을 팔고 다니도 않고 제 스스로 우리 인천 체육 민간인 체육 시대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많이 했는데 이게 끝내는 이제 끝나고 나니까 더욱더 이게 뜨겁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저기에서 뭐 그렇게들 몰고 가시는데 일단 첫째는 체육인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정치의 어떤 맥을 갖고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이번에 선택은 체육인을 뽑아주신 선택인데 하여튼 그런 차제에 저희 체육인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잘 어울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정치 쪽에서 정치 진영의 논리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회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그 주변에서는 사실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총선도 다가오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어떤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죠. 있으실 것 같고 혹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치인들이 저를 이용하겠죠. 그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해 예, 주시네요. 솔직히 이용하시더라고요. 벌써요. 벌써 네네. 이용을 하고 있고 네. 그분들이 뭐 보수의 승리다. 그다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또 인천시에서 갑작스레 그렇게 막 또 지금 몰고 가고 네네. 있고 중앙에서조차도 네. 이 수도권에서 예. 보수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체육인들이 혹시 식상할까봐 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우선은 저는 시종일관 체육인을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체육인. 정치를 뽑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그 4.15 총선이 다가오면 다 초조하겠죠. 후보자들은. 또 거기에다가 또 제가 그 보수 성향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부인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나 체육을 보수다 진보다 나눠가지고 진영 논리에 가다 보면 또 절반을 가르게 되거든요. 네, 지금 예.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체육은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체육은 하나입니다. 체육은 하나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제가 그 법으로 걸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너무나 과도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급하고 급한 입장에서는 갖다 붙여서 논리지형으로 따져가겠지만은 진정한 이번에 체육회장의 선거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우리 진정한 체육인에 대한 논리가 더 깊이가 있다. 근데 진짜 되고 나니까 실감하겠더라고요. 그 정치지형의 논리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감 나는데 저는 거기에 깊숙이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든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나 야나 모든 분들이 체육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야당이라고 뭐 체육을 안 돕고 여당이라서 체육을 돕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300만 시민의 행복 시대거든요. 우리 체육은 여야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당이 됐으니까 여당은 우리 운동 안 해. 또 여당이 됐으니까 야당은 운동 안 해. 이런 논리는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상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네. 그 이번에 이제 체육회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졌어요. 네. 시체육회 그 선거인단 규모만 해도 한 40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그 이거에 대한 과제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도에 대한 어떤 그 개선점. 선거인단이 한 2,000명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검증이나 선거 절차가 좀 제대로 투명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더 이거는 직선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좀 혹시 뭐 아쉬웠던 점 아니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나 깜깜이 선거로 선거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네. 이게 이 우리 체육의 정책이라든가 네. 또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외부로 비춰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경직되게 돼 있어가지고요. 선거인단 구성도 못하고요. 또 활동 범위도 제약돼 있고 홍보 범위도 공직선거보다도 더 사실상 보면은 규정이 엄격한 그런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 선거권자들이 400여 명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정치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쪽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으로 막 이렇게 혼탁하게 나중에 이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이 선거 자체가 보면 대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각 종목 단체 회장들이 그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대 대연 기구가 해가지고 군구의 종목 단체, 심지어는 면까지 내려가는 면체육회까지 내려가는 광범하게 널려놓은 거예요. 널려놓긴요. 10개 군구가 다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된 거죠. 어느 몇몇이 회장을 가지고 뽑는다 하면 더 혼탁할 겁니다. 그런데
400여 명으로 선거의 날 구성을 넓혀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체육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거는 2,000여 명이라 뭐 4,000명 늘린다 하면요.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요소,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겠죠. 예. 저희는 돈을 10원짜리 지원 안 받습니다. 뭐 정당을 가지고 나가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나오게 되겠죠. 능력은 있어도. 그래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늘려놓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 있지 않나. 네네. 그래서 지금 400여 명의 인원도 후보자가요. 우리를 다 검증을 못 해요. 그러니까 400여 명이 우리를 검증 못 하는 짧은 시간에 열흘 네. 기간에 네.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검증 못 하기 때문에 재서 개선한다 하면은 좀 더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주고 또 자기 PR과 또 이런 그 공청회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보완해서 가면은 네네. 차기에는 더욱더 좋은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군 구 단위 또는 면 단위까지도 이제 그런 분들이 확대 이제 대의원 네. 그분들이 이제 선거인들은 구성이 되셨는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의 그 계기도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분들이 사실상 시나 국가 체육에 대한 돌아가는 그 방향은요. 네.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 관심도 좀 떨어져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계기가 상당히 좋은 계기 같아요. 아, 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시의 구성요원이 어떻게 돼 있다. 체육 구성요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좋은 경험을 체험했다 하는 게 대다수의 이번에 선거권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거는 시를 알리고 시의 체육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군구와 또 군구 종목단체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그러면서 관심도가 무지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시에 대한 그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예. 그 체육인들의 인천시 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그 역할도 수행하실 거로 이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그 시하고의 관계는 이제 뭐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뭐 시 체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시장님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이제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구상하시는 거라든지 좀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그 우리 시의 체육을 대표하는 300만의 체육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시하고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시하고 관계를 소홀히 해서 시하고 그 어떤 경쟁 구도라든가 아니면 자기 입장만 너무나 과다하게 표현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손해보는 네.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히 시는 체육회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제는. 네네. 네. 이게 시가 예전에는 우리가 시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늘 시가 뭐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체육회 걱정을 하고 고무줄 예산을 짜서 늘 깎고 심지어는 줄일 때는 그 적자는 예산은 수십억씩 깎아내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네. 또 좋은 선수들이 다른 타 시도로 네. 이적을 하는 돈이 없어서 네. 이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간인 시대에 맞게끔 시도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예산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네. 시가 인천시 예산이 올해만 해도 한 11조 2천억 정도의 네. 예산 금액을 짜고 작년보다 1조 1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네. 그러면 우리 체육인의 목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문제는요. 맞습니다. 근데 체육인의 목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했는데 체육인도 요 정도 목은 좀 더 갖다 인천 시민들의 건강과 또 인천 시민의 그 체육 활동에 좀 더 활력소로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인천시 체육을 하는 모든 분들한테 네네.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거꾸로 안을 줘야 됩니다. 이제는요. 맞습니다. 뭐 그거를 안 주고 예전처럼 예산 때문에 시위에 가고 뭐하고 하는 네. 그런 일이 사실상 이제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죠. 그래서 시도 300만 시대에 걸맞게끔 네. 그 예산을 인천시 체육회에다가 예. 이제 별개 단체거든요. 체육회에다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원 부위가 이제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회 목이 이 정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와 그러한 갈등을 겪지 않게끔 시도 각별히 저희들하고 유기체제를 잘 구성을 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시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협조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시장님하고 같이 정책을 꾸려 나갈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체육 정책이나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을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네. 아.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협의체가 이제 옛날 종전 방식은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 인천의 가장 큰 단체거든요. 네. 10개 군구에 우리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네. 체육을 합니다. 그 국가의 3분의 1, 국가는 한 1,700만 정도 되시는 거네요. 네, 인천이 한 100만 정도가 주말과 또 주중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합니다. 각기 운동들을 네. 그 많은 종목을 한 67개 종목에 해당되는 생활체육과 그다음에 전문체육을 하는 우리 인천의 시민과 선수들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각별히 챙겨야 됩니다. 각별히 우리 단체는 우리 단체를 쉽게 다른 논리 진영에서 본다 하면요, 우리 단체에서는 그렇게 쉽게 아마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각별히 우리 인천시 체육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정도가 우리가 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한 가정에 보통 한 명은 스포츠를 해요. 우리가 4인 가족을 봤을 때 한 가정이 넘죠. 그랬을 때는 집집마다 다 스포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예. 전 가족이 있을 때 인천에 전 가족의 이거 어떤... 잘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지난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네. 제가 이제 눈여겨 본 게 사실 이제 그 강인덕 회장님은 사실 예산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적인 어떤 소견을 좀 발표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체육회 예산이 연간 한 4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 부분이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견도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물론 150억 정도가 이제 민간 경상 보조금이고 그리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310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혹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예산이요. 구성되어 있는 게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위탁 사업비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희 체육회가 위탁을 해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따는 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게 한 310억 정도.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있는 부분들인데 19년도죠. 그래서 470억 중에 그 정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한 147억 정도가 우리가 이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그 운영비 중에 한 100억 정도는 우리 인천시 체육회가 운동경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감독, 코치, 선수, 훈련비가 약 한 100억 정도. 정확히 따면 97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사무처 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운영비가 약 한 29억, 거의 3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약 한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억을 갖고 67개 종목이 전국대회니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각종 시장기 대회, 그다음에 협회장배 대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진짜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알맹이를 다 빼버리면요. 쓸 수 있는 예산은 그것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많이 적죠. 많이. 그래서 액수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유독이 다른 시도는 체육 그 시설을 안고 있지 않는데 우리하고 광주만 안고 있습니다. 광주만 안고 있는데 광주는 유니버시아드 치르고 거기에 대한 자산을 그 시체육회가 맡았고요. 저희는 2024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저희가 시체육회 예산을 맡았거든요. 거기서 시점 310억을 빼버리면요. 나머지 147억이에요. 체육회 예산은. 그러면 147억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조 2천억에 147을 한번 나눠보세요. 0. 몇 프로가 되나요? 네. 그래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의 질을 높이고요. 또 시민의 행복 시대에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펴보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 이 체육을 국가도 이제 좀 이익을 담당해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국가도 올해 보니까 공약에도 이제 밝히세요. 예산의 일부분이 네.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138억 4,600만 원을 문체부에서 네. 의회로 네. 예산 증액 요청을 했고요. 그게 아마 지난해 통과됐을 거예요. 올해. 네. 그래서 그거는 민간 시대의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네. 증액을 한 겁니다. 그게 국민체육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 국가 예산입니다. 아, 네. 국회 예산으로서 지원 부분을 예. 해달라 해서 문체부 장관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정확히 138억 4,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주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보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또 대한체육회 예산이 지난해보다 483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네. 특별 또 예산 140억 정도 증액이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 재정으로 와야죠. 아, 지방 재정으로.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예산 갖고 늘 이야기할 때 이제는 시 예산 부담 국가 예산을 따다가 시에 갖다 줘야 부족한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네. 언제까지나 시 예산만 갖고 유지하기는 네.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시체육회 예산 규모가 사실은 이제 그 시설과 관련된 위탁 보조금 310억 정도를 제외하고더라도 네. 어느 정도 규모로 꾸릴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선수로 최소한도 100억 정도에서 네. 120억 정도는 가져야 인천에 있는 선수를 외부로 나가질 않아요. 네.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운동을 했는데 갈 곳이 없다든가 네. 또한 올해 연봉이 안 맞아가지고 예. 다른 시도로 내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좀 더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 예산에 뭐 20억 정도 더 들여서 우리 선수들을 네. 육성하고 네네. 또 좋은 선수들을 외부로부터 또 영입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면 사실 적은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비용 저효율 부담도 네. 저비용 고효율을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각 종목 단체를. 네. 그래서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늘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체육 예산이 태반 부족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생활체육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회 예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20억 규모에서 모든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대폭 인상을 해서 한 4, 50억 정도는 만들어야 우리 인천의 시민들이 다 타시도록 네. 대회에 나가서 예. 게임도 하고 대회 참여도 하고 네. 또 그런 데서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인천시를 좀 자랑할 수 있고 힘을 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 예산 정도만 우선 더 투입시킨다 하면은 정상화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그 지난 그 공약 발표하신 거 보면 학교 체육하고 네. 생활 체육하고 네. 이제 엘리트 체육 뭐 이런 이제 부분에서 좀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꿈나무들 육성과 네. 관련해서 클럽 스포츠. 예 클럽 스포츠를 좀 강조해서 얘기를 네. 많이 해주셨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잘 알다시피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 건강하게 100세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저출산 시대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참 이 선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미래도 불투명하고 또 그렇습니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힘든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곱게 키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 스포츠, 거점 스포츠를 만들어서 종목별로 그 지정을 해서 네.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또한 네.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야 됩니다. 조기에. 조기에 발굴해서 선수를 육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일반에 이르기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죠. 네네. 올라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거긴 때로는 조금 힘들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장학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예. 어렸을 때부터 그를 선수가 되기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요. 일회성 지원은 장학 증서 한 번 주고 장학금 한 번 주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연속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장학 꿈나무 재단을 좀 만들어서요. 스포츠 장학 꿈나무를 이건 특수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장학 재단에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놔야 인천의 스포츠가 살아나지. 이거는 미래 스포츠거든요. 인천뿐이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이런 그 꿈나무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크로스 스포츠 육성을 해서 거기에 지도자 배치 문제라든가 네네.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스포츠 과학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와서 체력 측정도 받고 네. 거기서 기량 향상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네.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돼 있지 않고서는요. 앞으로 선수 수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제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어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장학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제 아까 재정 부분에서도 이제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네. 그 법인화 얘기가 있어요. 네, 법정법인화. 네, 법정법인화인데요. 그러니까 법정법인화를 하면요. 네.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저희들이 뭐 받고 반닥하면 좀 뭐 기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네. 이제 기부 명순이 있고 저희들이 법정법인하면 세인계서를 발행할 수 있고 네.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부가세서부터 그 소득세를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는 자생력 광고를 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민간 시대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생학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런 일 방안의 하나로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겁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법정 법인화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그걸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중앙단체들이 다 법정 법인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단체도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가 아마 법정 법인화를 갈 거예요. 그래서 법정 법인화해서 자산을 좀 늘려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체육회가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경영을 하는 겁니다. 경영. 예, 예. 그래서 체육회도 이제 경영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첫 단추는 어떻게 이번 연도 초년도부터 실시를 그래서 이제 꿈나무 장학재단서부터 아마 병행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할 거예요. 예. 병행해서 실시를 하되 이제 많은 과제들이 저희 앞에는 있죠. 저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 겁니다. 네. 저로 공약 이행을 하고 또 추진하고 네.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부서를 네. 제가 만듭니다. 공약 실천단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실천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제가 미처 못한 부분을 또 발굴할 겁니다. 예. 제가 그 신이 아닌 이상 네. 다른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못한 부분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진짜 체육만을 보고 체육만을 바라보고 체육만의 내용들이 표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종합기획단을 종합기획실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뭐 내부적으로 두뇌가 부족하면은 두뇌를 채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인사와 재정과 행정권이 다 넘어와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도 더 좀 넣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예.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전문가들이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네. 실행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좀 이거 풍문으로 좀 들은 건데요. 네. 사실 이제 15일 날까지는 이제 박남춘 시장님 이제 임기가 네. 이제 마감이 되는 맞습니다. 거고 16일 날 이제 취임식을 가지시잖아요. 네, 네.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어떤 그 얘기가 좀 들려요. 네, 그래서 많이 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무처 직원들이 좀 네.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원들은 네.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관내 주도가 될 때는 뭐 잘 보이려고 뭐 애도 쓰고 네. 뭐 줄서기도 하고 네. 뭐 일보다고 인맥을 찾았고 솔직히 그래요. 제가 있어봤지만은 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평가할 겁니다. 네. 철저하게. 조직이 좀 이게 대폭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15일까지는 네. 지금 현 시장이 체육회장이시니까요. 그러시죠. 네. 그분의 체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론 뭐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안이 있고 시는 시 조직 개편안이 있고 체육도 체육 조직 개편안이 있겠죠. 네. 우리 체육에 가장 걸맞게끔 개편해가면서 아마 1월달 제가 이제 16일부터 본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은 설 명절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거의 이제 1월은 갑니다. 그래서 2월달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2월달에 조직 개편 내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2월달에 다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예. 그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16일 날 첫 출근하시지만 그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일 처음 1호 업무 지시로 하실 부분이 혹시 구상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네네.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이 혹시 뭐가 있나요? 제일 먼저 하신 부분 출근해서. 출근해서 이제 첫째는 조직의 안정화죠.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방에 어떻게 갈 것이냐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저하고 3년 동안 근무해봐서 알아요. 네. 제가 이게 경험해봤죠. 첫째가 아니라 3년 동안 저하고 이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저를 잘 따라올 겁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거할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책임을 위에서부터 지는 겁니다. 아래부터 지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이 체육회는 아래부터 져요. 위에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이런 부분, 이런 조직 문화부터 바꿀 거예요. 위에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죠. 어떻게 기한한 사람이 벌을 받아요. 시킨 대로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이런 체육회는 안 만들 겁니다. 네. 또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좀 더 이 능력 위주로 가는 그다음에 이 생산성 위주로 가는 네. 비생산성 위주로 돼 있는 조직을 생산성 위주로 가는 조직으로 탈바꿔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조직에서 많이 변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선은 그동안에 관내 주도로 해오던 이 때를 빨리 벗어야 되거든요. 네. 빨리 벗어야 되는데 저는 관에 있지를 않아 봤기 때문에 저는 때 벗기는 건 금방 벗겨요.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이 아마 각오와 새로운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는 생각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여지껏 종목단체라든가 그다음 군구라든가 우리 체육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늘 고자세였어요. 갑이라는 자세로. 네. 아닙니다. 이제 각과 우리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종목단체 회장님들, 종목단체 국장님들, 또 종목단체 임원들, 네. 또 각 시군구의 네네. 회장들, 또 시군구의 종목단체 회장들 이런 분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뭉쳐서 우리 체육회가 마련된 거죠. 체육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부터 바꿔야 돼, 이거부터요. 네. 이거부터. 그래서 낮은 자세로 우리 체육회 직원들은 그 모든 분들이 우리 고객이고 네. 우리하고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인식조차를 전환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 아마 조직이 지금보다도 많이 탈바꿈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어떤 서비스 중심의 어떤 네. 조직으로 그럼요. 행정 서비스도 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 네. 다음으로 이제 질문이 사실 이제 체육 시설과 관련된 질문이 좀 네네.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지금 시체계가 이제 시로부터 이제 받은 공유재산과 네네. 관련된 민간 위탁 네. 시설물이 있고요. 그 뭐 체육회관 건립이라든지 네. 스포츠센터도 좀 공약에 말씀을 해주신 게 네네네.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그래서 좀- 지금 체육회관은 네. 참 창피한 얘기예요. 네. 전국 시도 중에 체육관이 없다는 게 아마 두 군데일 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문화 경기장 안에 세 들어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인천시 300만 시대에 체육회관이 없다는 거는 네. 시도에 가면 창피해요.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가보면요. 뻗어선 체육회관이 있으면서 거기서 선수들이 훈련도 하고
또 각종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인천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인천시가 이거 살펴줘야죠. 해줘야죠. 근데 여지껏 시장들이 뭘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승이동에 있는 체육시설로 부셔버리고 네네. 한 대로 나앉게 만들어 놓고 수년이 지나도록 네. 체육행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걸 꼭 해달라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없애버렸으면 만들어 줘야죠. 이건 반드시 해줘야죠. 네. 제가 해달라 이전에 아마 해주실 거예요. 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안 해주시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육행위를 지면서 그 안에 청소년 훈련센터도 별도로 할 겁니다. 아, 훈련센터. 우리 일반 성인들이 하는 훈련센터와 청소년 훈련센터를 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 인천에 있는 선수들이 네. 와서 훈련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기량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종합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래서 이게 복합이죠, 복합. 네. 그러면서 인천시 체육회관 건립 무대는 시대적인 요구가 아니라요,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고 없었던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있었던 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오면서 해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현 시장님께서 네. 실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꼭 질 겁니다. 네. 그럼 임기 내에는 인천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체육인 회관이 꼭 건립되는 걸로. 네, 예. 뭐 우리가 회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말뚝이라도 바꿔야죠. 예. 했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그리고 시대적인 임기 요구입니다. 그건.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 체육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이렇게 밝아질 것 같은 그런 할 일이 많습니다. 느낌이 네. 들고 임기 내에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갈 때 안 갈 때 또는 다 가리시겠지만 굉장히 인천 체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체육회가 뭐 구설수에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게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 또는 아니면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회장님 어떻게 살피실 건지. 네.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네. 뼈아픈 얘기고요.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맞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체육회에서 벌어졌다는 건요. 제가 우선 그 마음 아픈 분들한테 체육회장 당선자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우르고 안아줄 수 있다 하면은 제가 일일이 찾아뵙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일벌백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질 겁니다. 왜냐? 그분들의 한이 우리 체육인들을 참 뼈아프고 가슴 아프게 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가해자들 자체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동안에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여기서 쫓겨났다든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저는 따져봐서 복직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나 일어나야 되겠고요. 하여튼 우리 체육회의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갑이 아니고 을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체육인들 대하면은 그런 일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납품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마음 놓고 시설에 납품을 해주고 또 우리 체육회와 같이 공세공단을 한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는 어떠한 비리도 저는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뭐 갑질한다든가 또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또 향을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견되고 그런 일을 또 우리 그 납품업자들, 우리 협력업체들한테 벌어지면요. 협력업체들은 지체 없이 저한테 꼭 좀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단도 이론짜리 하나도 벌어진다 하면 제가 응분에 조치내지 네. 그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줄 겁니다. 더욱더 저는 용감한 참 정의로운 분이다 생각을 하고 네. 더 잘 보살펴드리고 더 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그거는 틀림없이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직원 누구 하나라도 단돈 커피 한 잔이라도 그걸 요구해서 사다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위풍양성이니까. 근데 내 커피 한 잔 사달라, 커피 한 잔 내라, 너 커피 한 잔 더 안 주냐 하는 정도의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체육단체 저는 만들 겁니다. 네. 아,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좀 신뢰가 가고요. 네. 앞으로 잘 발전을 거듭할 걸로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 됐는데요. 네. 제 질문은 이제 그 사실 그 군구 체육회가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네. 그분들 이제 경선 치르는 데가 한 4군데인가 5군데. 5군데. 예, 5군데인데요. 혹시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는 10분의 우리 군구 체육회장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네. 갈 거고요. 반드시 그래 갈 겁니다. 가고 또 지금 5군데가 다 내일 다 일괄적으로 선거를 하는데요. 부탁이 딱 하면요. 공무원 정치인들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내가 세운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유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잘못돼 가지고 시체육회 제가 회장이거든요. 네. 체육회로 보고가 된다 하면은 전 철저하게 조사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군구 네. 청장들이 아직 15일까지 회장이거든요. 네. 청장들이 절대적으로 개입을 안 해주기를 바라고요. 개입이 됐을 때에는 그거로 하여금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네. 끝나고 나서라도 당선이 된 후에라도 우리 체육회는 그 관리 감독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됐을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그거를 조사를 해서 네. 자잘못을 따질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든가 내가 추천 사람이 누구라든가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정치 지향적인 내용의 그 후보들이 그 상처를 안 입는 네. 그런 쪽의 내용들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공정선거가 진행돼 이제 체육인을 맞습니다. 뽑는 겁니다. 맞습니다. 체육회장 뽑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절대로 개입을 해서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인덕 신임 회장님하고 시체육회 또는 시와의 어떤 관계, 주변 어떤 체육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인천 체육인들하고 시민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월 8일 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듯이요. 절대적인 지지 부담이요. 반의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같이 아우러져서 저를 지지했든 지지 안 했든 우린 체육인들입니다. 진영이 갈라지고 선거를 하다 보면요. 갈라져요. 100% 저를 지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지지 안 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제가 따로 생각을 해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니까 당신들은 나와 같이 일을 하고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가 많이 협조해 주길 저는 기대를 합니다. 시가 이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와 또 우리 체육회와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체육회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인천에 있는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있어요. 미디어 매체들하고도 종전과는 달리 우리 체육회가 많이 비춰질 수 있게끔 많이 조명될 수 있게끔 늘 나쁜 쪽으로 사건 사고만 다루는 게 아니고 미담도 있고 잘하는 것도 많아요. 정대에 나와서 우승도 하고 체전 나와서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출연해서
많이 희망과 꿈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미디어와 같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나 뭐 우리 투데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천에서 역할을 해줄 거다 기대를 하고요. 저희도 많이 협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과 함께하는 우리 과거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천 체육을 꾸려나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300만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다 보면 17개 시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체육회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또 도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정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요. 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2월 이후에 우리 인천시 각 곳곳에서 생활체육 대회들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모든 대회에 참석을 한다는 약속은 못 하겠지만 시간이 겹치지 않는 한 각종 대회에 골고루 가서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을 찾아뵙고 또 체육발전에서 제가 조언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고개 숙여 고마운 말씀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시 체육회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그 첫 민선 선거다 보니까 회장님께 어떤 큰 기대라든지 희망을 좀 기대는 것 같은데요. 우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네. 일을 하실 걸로 제가 믿고요. 오늘 바쁘실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